네, 됐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영은이부터. 이제 컨버세이션 레코멘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랑 이제 원래 이 기존의 이제 컨버세이션 레코멘드 시스템에서 이제 컨버세이션과 이 레코멘데이션 모듈을 합치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거를 프롬프트 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좀 완화를 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이제 모델도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포스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모델 이메일을 프롬프트를 뽑아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시멘틱 이메일이랑 퓨전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 레코멘더 시스템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했다는 게 신기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실에 나스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활용법 중에 하나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추천해 드리는 연구가 아나토미 코드 기반입니다. 아나토미에 대한 상식이 돼서 용량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돌리다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코드 들어가는데 갑자기 원수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제 한 번 나스에다가 아나토미를 이제 깔아놓으면은 이제 깔아놓고 이거를 이제 다 모든 서버에다가 링크를 시켜놓으면은 그 하나의 아나토가 가지고 이제 모든 서버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은 제 서버에다가 제 계정에다가 이제 일단은 납세라는 제가 아나토를 깔아놨고 그리고 제 계정에다가 링크를 시켜놓고 지금 링크를 시켜서 지금 확인한 결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낯을 마운트되었는데 메일 페이지 가시면은 튜토리얼이 있어요. 혹시라도 부담이 있으면 일단은 백업 관련돼서 조금 더 구축을 해놓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위에 있는 마운트하는 트위터 보면서 사진한 분들 사실상 PDF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저 사이트에 가서 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포션 그래프를 우리가 만든 상황에서 그 아래로 보시면은 저식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저 x가 저 y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저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저 그래프가 있을 때 인과관계를 직접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주나 미리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가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데 이번에 뭐 호준이 교수님이 PT상을 받았고 그 호준이 교수님의 뭐 한 분의 본사이신 이제 그 히로나카 교수님이죠. 일본에서도 수학 PT상 받으셨고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행운의 제공이라는 책인데 저는 대학원생 때 한번 써서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연구라는 게 뭐 수학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요. 정말 뭐 연구라는 걸 저 사람은 이제 왜 연구를 저 사람은 했고 그다음에 그게 뭐 어떤 면에서 즐거운 그런 얘기들을 좀 담은 책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뭐 공용으로 일단 직장에 입기 위해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오면 영생 강의가 될 테니까 보시면 다음은 이제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시퀀스 러닝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타임 시리즈도 마찬가지 이미지나 랩처럼 많이 한다고 하면은 타임 시리즈를 단순하게 오그멘테이션 해서 매칭 시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것과 다르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제 프리퀀시만 쭉 뽑아낸 다음에 그게 제일 편한 거죠. 지금 A 위에서 우리
여기 표시 데이터 있으면 이제 프레 변환해서 이제 프리퀀시 뽑고 그다음에 프리퀀시 인프로랑 타임 코드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페어를 알게 되는 타임과 프리퀀시 페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에 매칭의 신분이니까 저 타임 베이스드 인코더 같은 경우는 타임도 잘 타임 정보도 잘 하면서 그다음에 저 프리퀀시 정보도 좀 분석적으로 매칭 시켜. 저희는 퍼스트 페어가 하나의 타임과 이 타임에서 나온 프리퀀시가 한 번. 두 가지 정보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패키징 했을 때 좋은 선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야? 아, 네. 그 이 논문은 뭐 올해 아이클레어 나온 논문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그 참여하신 연구인데 그 뭐 제가 지금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라이클리후드 프리 인퍼런스 관련 논문을 추천해 주셔서 처음에는 아 이게 두 개가 뭐 어떻게 이거를 여기에 써먹지 그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연결성을 제시하는 논문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클리 프리 인퍼런스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저희가 뭐 데이터 X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데이터 X를 설명하는 모수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때 그 true likelihood 펑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할까 이 세타에 대해서 세타의 사후분포를 어떻게 추정할까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알고 보면 그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함수 f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함수 f에 대해서 어떤 이게 m이 지금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면 이 스코어 f 모르는 f를 최대한 방향으로 이 m을 찾을까 그게 이제 블랙박스 문제인데 이 저자들은 이게 뭐 근본적으로 되게 뭐 연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엘리멘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스코어 이게 뭐 우리가 x가 이게 데이터라고 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사실 뭐 밸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우리의 목적은 어떤 관측 우리가 관측하는 어떤 밸류 값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설명하는 파라미터 세타 뭐 제가 뭐 프롬프트로 발표했으니까 프롬프트 파라미터가 될 수 있겠죠. 이걸로 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 m이 좋은 스코어를 냈다는 그 사건 이벤트를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정의를 하는데 그랬을 때 m의 어떤 분포 그런 걸로 그냥 뭐 표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였고 뭐 다양한 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뭐지? 그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이랑 라이클리후드 인퍼런스의 어떤 좀 비슷한 거를 똑같이 뭐 비교를 한 건데 뭐 포스테리어를 직접 추정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그 펑션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그리고 그 레이시오를 모델링 해가지고 그 뭐냐 그 프라이어 분의 뭐 포스테리어 레이시오를 대신 추정해서 그걸로 좀 더 쉽게 그 추정한 다음에 MCMC 이용해가지고 뭐 포스테리어 샘플 없는 방식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자들이 제안하는 거는 이 중에 그냥 뭐 포스테리어를 직접 추정하면서도 MCMC 그러면서 MCMC에 대한 의존을 없애서 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라이클리 그 후드 모델링이나 레이시오 모델링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추정 난이도를 쉽게 한 두 단계 방식으로 뭐 성능을 올렸다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두 번째 논문은 지금 태로 형이 안 와서 좀 아쉬운데 이게 되게 뭐 인상 깊었던 게 타임 시리즈 상황에서 기존 방법들은 히든 컴파운드가 아니라 다 옵저브 관측 가능한 컴파운더만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비슷한 방법들은. 근데 저자들은 그럼 안 된다. 히든 컴파운더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고려를 할 거냐면 팩터 모델을 아웃컴 모델이랑 따로 하나 만듭니다. 이게 팩터 모델인데 팩터 모델이라는 게 그냥 레이턴트 변수를 뭐 모델링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컴파운더,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컴파운더를 이 얘네 뭐 X랑 A 그러니까 환자 상태 그리고 처리 그 트리트먼트로부터 트리트먼트를 뭐 예측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Z 레이턴트 그 레프리젠테이션 Z를 우리의 히든 컴파운더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컴 모델을 피팅할 때 인풋으로 넣겠다. 그래가지고 뭐 히든 컴파운더 그 영향까지 고려하는 재밌는 연구에서 제대로 해드립니다. 예, 이거는 소설 관련해서 논문 찾아보다가 그냥 이런 데도 IRM 같은 게 쓸 수 있구나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는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 자체를 추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강학습처럼 형식으로 그 학습을 해서 의사가 어떤 그 트리트먼트를 취할지를 학습하는 건데요. 네, 뭐 이런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답이 딱 있어서 편하게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아래 목차를 썼는데 저는 그 1, 2장만 풀어보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래프 관련 내용이어서 그래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야 공부하면서 중간에 들었던 케이스다 보니까 딱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도 몇 개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냥 문제풀이 형식으로 문제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조가 되게 유명하죠. 네, 그 중요한 과정, 예, 이거는 그냥 되게 쉬운 문제인데 뭐 두 알 나눠서 조금 그래도 경우까지 나눠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게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근데 문제만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분야 찾아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드와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제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GitHub을 발견을 해서 네, 그냥 논문만 정리되어 있는 GitHub인데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넌 IID의 한 상황에서 저희가 뭐 코저 트랜스포머나 RMSN이나 CRN은 없네요. CRN은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속해 있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IID 한 상황에서 가니트나 뭐 타넷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텍스оном이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가져가고 네, 레코멘데이션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시간 관리를 못해서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 전에 써놨던 그 워크숍 가기 전에 써놨던 게 있다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렉시스 2022에서 옥세티드 페이퍼 리스트가 공개돼서 좀 논문들을 공유드리고 싶었는데 준비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멀티태스크 프롬프트 트레이닝 이네이블스 제로샷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이고 이제 별명이 있다면 좀 유명했던 T5 논문 뒤에 나온 T0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저도 좀 긴가민가 했고 그래서 GPT-3에서 잘 정리된 예시가 있길래 파인 튜닝부터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NLP를 가정을 할 때 이제 그 대용량 그런 말뭉치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먼저 사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좀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좀 소수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소수를 하면 이제 소수지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건지 명확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 뒤에 사용하는 방식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장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그런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태스크마다 데이터셋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뭐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또 단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저희가 파인튜닝한 데이터셋 밖에 있는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네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너무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GPT-3에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뭐 엔샷인데 이제 뭐 여기 그림이 좀 좋은 게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보여보죠. 우선 퓨샷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이제 그 태스크에 대한 예시가 이제 인퍼런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에 이제 맥락 컨텍스트처럼 주어진 후에 인퍼런스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셋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뭐 10개에서 100개 정도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파인 튜닝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샷이랑 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퓨샷에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태스크가 주어지고 그런 이그젬플이 주어진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해준다면 이제 원샷은 하나의 이제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하나의 예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바로 예측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다뤄야 될 게 제로샷인데 이제 제로샷을 하면 이 설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엔샷과 파인튜닝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샷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GPT 얘기가 좀 빠짐없이 나와서 GPT를 순서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트랜스포머가 인코더 레이어와 디코더 레이어의 스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GPT는 그 중에서 디코더 레이어를 가져와서 사용한 모델이고요. 근데 비지도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그런 그러니까 보캡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i라는 시점에서 i-1번째까지 있는 그 토큰의 나열과 그 모델이 있을 때 그 i번째 토큰을 예측하는 좀 잘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인풋이 있을 때 이 아웃풋의 분포의 확률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제가 말했던 게 어떤 i라는 시점에서 i-1번 첫 번째부터 i-1번째까지의 입력을 가지고 그 토큰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제로샷을 측정했나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이런 휴리스틱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만 인퍼런스를 하지만 이제 이런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잘 작동하게끔 하는 이렇게 모델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GPT-1이 나왔을 때 이런 각 태스크의 소타에 대해서 태스크 소타를 이제 그 성능을 1.0으로 놓고 이걸 비율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실선이 이제 GPT-1의 성능을 의미하고요. 이 점선이 똑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LSTM을 적용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1에서는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LSTM보다 뭐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파인 튜닝 어, 어, 그걸 좀 헷갈립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 GPT-2가 나왔는데 이 GPT-2에서는 엄청 큰 웹 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마련을 해서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GPT-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모델에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있을 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예측하는 식으로 알려주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비지도 학습으로 되는 건 맞지만 이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넘겨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해봤을 때 제로샷 성능이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측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람바다라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대답을 하는 그런 QA 데이터셋과 뭐 차일드북 텍스트라는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게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겠지만 위키 테스트 같은 경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클로스드 북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그런 엄청 많은 말뭉치에서 답변을 찾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제로샷 성능이 이제 소타를 찍었다. 일부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PPL 같은 경우에는 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펄플렉시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셋에서 그 모델이 예측하는 것의 역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샷 세팅해서 7개의 부분에서 소타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3 얘기가 나오는데 GP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GPT-2에서 예측을 할 때 입력과 컨텍스트를 같이 입력을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입력과 컨텍스트를 같이 입력을 받았다면 GPT-3는 아예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메타러닝을 적용해서 이제 이 아웃풋 루프를 돌면서 이너 루프에서 태스크마다 이렇게 따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모델의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GPT-3는 사실 제로샷을 메인으로 노렸다는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퓨샷 러닝을 위한 퓨샷 러닝을 목적으로 주 목적으로 한 모델인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축을 봤을 때 여기가 제로샷 성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샷 성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퓨샷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축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퓨샷의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뜻인데 이제 프롬프트가 있고 없고를 봤을 때 여기 낮은 제로샷과 원샷 그리고 이제 퓨샷 좀 적은 데이터로 퓨샷 러닝을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서 퓨샷으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프롬프트가 없어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3에서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제로샷 성능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선 이 친구는 람바다라는 데이터셋이고요. 람바다라는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 제로샷 성능을 찍어 봤을 때 이제 이 제로샷 소타에 비해서 이 모델의 크기가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이 소타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람바다와 스토리 클로젯 그리고 헬라 수액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제로샷 성능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따가도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 람바다와 스토리 클로젯 람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문맥에서 앤서를 추출하는 QA 익스트랙션 태스크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컨텍스트와 타겟 센턴스가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을 예측하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 분류가 되는데 컨텍스트가 주어지고 라이트 엔딩과 롱 엔딩이 주어졌을 때 이걸 예측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헬라스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을 받고 그 중에서 다중 선택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태스크를 멀티플 초이스 QA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세 개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제로샷 성능을 평가했을 때 GPT-3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 클로저와 헬라스웹 같은 경우에는 GPT-3에서도 좀 안 좋은 성능을 내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릴 T0에서도 좀 좋지 않는 성능을 내서 디스커션에도 나왔는데 일단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봐야 할 논문이 T0인데 그 전에 T5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T5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T5가 제안된 배경은 이제 그동안에 이 GPT나 버트 같은 그런 파인 튜닝을 해주는 모델이나 어떤 모든 언어 모델에서 뭐 태스크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모델을 변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아키텍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저자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생각은 모든 그런 NLP의 태스크를 그냥 단순히 텍스트 투 텍스트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T5에서 논문에서 이렇게 저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뭐 대단한 방법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하고 싶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5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에 프리픽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태스크를 위한 입력인지 그리고 그 입력이 주어지는데 잘 보시면 뭐 Translate English to German이 있으면 이렇게 데디드 굿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제 이 콜라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그래서 이제 이 프리픽스와 입력이 전체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T5라는 모델이 이제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이 논문을 보기 전에 그리고 T5를 보기 전에 주로 사용되던 언어 모델이 뭐 버트를 많이 사용하고 GPT를 많이 사용한다 했을 때 오타가 있네요. 버트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레이어만을 떼서 사용을 하고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만을 떼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여기 이 논문의 저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온전히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제네레이티브한 태스크와 그리고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태스크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T5에서는 프리픽스가 주어지는데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생각해 보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풀리 비저블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버트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하나의 토큰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할 때 좌우로 모든 토큰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디코더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기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랭귀지가 이제 마스크드 디코더가 돼서 이제 어떤 i번째 토큰을 예측을 할 때 그 전 토큰까지밖에 볼 수 없어서 이런 커절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 T5에서는 그런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의 앞에 프리픽스를 붙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커절 위 프리픽스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프리픽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델에서 모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절하게 이제 마스킹된 부분부터 이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나오긴 할 건데 상대님이 다뤄줬던 그 질문 중에 여기 T0의 저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풀 비저블한 방법보다 이제 저런 오토리그레시브한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건가 했을 때 이제 이 아이디어가 T5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T0에서는 큰 언급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MLM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도 MLM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존의 MLM에서는 하나의 토큰을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뭐 여기서 인바이팅을 예측한다 했을 때 여기만 마스킹 됐다 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큰 부분을 이제 마스킹을 하고 이 지워진 부분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웹 텍스트 이제 여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제 T5 저자들이 C4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여 사용됩니다. 파인 튜닝해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잘 안 들렸어요. 여기 저게 왜 어떤 게 모디파이드 ML인지 타겟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타겟이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서는 이제 하나의 토큰만을 이렇게 예측을 한 식으로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런 이렇게 여러 개의 토큰이 이렇게 이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초록색 입구로 왔을 때 저 타겟이라는 게 네. 그게 디코더 아웃풋에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 이 부분을 생성하는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X를 해서 그럼 이제 여기가 X, Y가 이 두 개가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이라 했을 때 이거 원래 문장이라 하면 for inviting을 마스킹한 걸 여기서 X, last를 마스킹한 걸 여기서 Y라 할 때 이 X와 Y가 지금 for inviting과 last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을 예측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마스킹한 결과를 출력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인코더 부분에서 그럼 저 인풋을 퍼포먼스 옵션하고 디코더 부분에서 타겟을 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트랜스포머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차이점이 뒷부분에 디코더 단에서 원래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단이 오토리그레시브 하다면 여기서 이제 이 프리픽스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오토리그레시브 해주고 인코더 부분은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T5로 제가 논문을 많이 보거든요. 네. 특징 목적 함수가 저 MLM이랑 네, 프리픽스 LM 두 개가 좀 틀렸죠. 네. 얘네는 모디파이드 ML도 하고 저희 테스트도 하고 동시에 저희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모디파이드 ML이라는 거는 응급된 거를 마스터한다 그 창에 모디파이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기존의 MLM과 좀 달라져서 모디파이드 MLM이라고 해서 그게 이해하는 창에 저기 인풋이 초록색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원래 X랑 Y가 마스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거를 이제 타겟에서 디코더의 아웃으로 내보내게 하는 목표라는 거 아닌데 네. 그럼 X, Y 저기 Z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for inviting과 last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thank you 그리고 me to your party 그리고 요 week을 여기서 마스킹한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X가 그냥 거기 있고 Y가 그냥 안 쓰고 네. Z는 여기서 week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자면 이제 그 다음에 T0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좀 계속 봤는데 이제 교수님이 달아주셨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T0, T5가 아까 여기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친구들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한다 하면 T0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대한 실험을 해봤냐면 이제 이 세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예시를 든 게 서머라이제이션과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에 대해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세 개에서 벗어나 있는 NLI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나 이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이 T5와 본 논문 T0의 차이점이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논문을 봤을 때 안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훨씬 많이 사용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 대한 주석으로 봤을 때도 그냥 애프터 트레이닝 온 다이버스 믹처 태스크 한 다음에 그냥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이 얘기 말고 T5와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의 T5에서 이제 기존의 T5에서는 제로샷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언급은 되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 단일화된 모델로 그런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냥 T0라 부른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여기서 자체 제작한 이제 뭐 C4라는 데이터셋과 그리고 이런 C4라는 데이터셋에 이어서 뭐 좀 더 데이터가 추가되고 뒤에서 나오는 그런 T0 플러스, T0 플러스 플러스 같은 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풀이 좀 달라진다. 이거 말고는 뭐 차이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10호 데이터가 뭐예요? 10호 데이터가 컴퓨터 풀이라고. 이제 C4 데이터는 그냥 여기서 자체 제작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풀을 더하는 거 어, 잠시만요. 적어놨는데 여기 이게 교수님이 질문 또 달아주셨던 그 실험 세팅 부분에서도 나오는 언급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여기 T5 논문에서 소개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T5에서도 10호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추가되는 데이터셋이 있어서 여기서 차이가 어, 그 뒤에 예전에 논문 뒤에 보면은 뭐 T5에 뭐 어댑티브 뭐 ML을 썼다 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에 보면 그런 뭐 표현이 기회가 있는데 T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뒤에 가면 네, 맞습니다. T5에 뭐 어댑티브 그걸 썼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 그게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이거랑 T5랑 T0가 그러면 뭐가 다른 건지 일단 10호 데이터는 만약 T5에서 썼다 하면은 네. 그냥 T0는 그냥 더 다양한 프로그램 썼다 그거만 다른 게 없고 그거랑 이제 T0 그러니까 그거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T5에서는 이제 어떤 저희가 기존에 봤던 버트 같은 논문에서처럼 파인 튜닝을 이용해서 결과를 평가했다면 T0에서는 제로샷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T5 논문에도 제로샷이 없나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T5의 제로샷을 다룬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열개 정도 많았고 그런 T0가 가진 장점이 뭔지 어, 그냥 뭐 모델 차원에서 다른 게 있는 건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데이터가 많이 썼다고 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차이는 뭔지 네. 이게 차이가 없다는 뭐가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T5에서 제로샷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찾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찾아봤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서. 저도 궁금한 게 T5에서 학습할 때 네. 어느 슈퍼바이즈 데이터가 레이블 달린 걸로 했어요. 아니요. 언스퍼바이즈드로만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레이블이 안 달려있고는 여기 센터 저널리스트 쓰시는 딱 가를 마스크 쓰거든요. 네. 학생한테.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랜덤 마스크라는 저 문장이 들어있고 랜덤 마스크에서 상당히 들어가는데 저 문장이 주어지고 사실 저거는 이제 잘하는 레이블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빨간색에서 저 4가 마스크를 치워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레이블 없이 문자 빨간색 문장만 썼다. 네.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그냥 랜덤 마스크를 하고 헤매는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이제 딱 4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스크하고 네. 4를 맞추게 했다는 거는 네. 사실 저거의 센티멘트가 4라는 레이블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on 레이블이라고 해야 저기 서머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 네. 서머라이제이션도 이제 저 파란색 문서의 외역 버전이 저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누가 옆으로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태어들이 다 레이블로 써야 되는 거구나. 네. 이거는 레이블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렇게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이제 다른 OOD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성능을 낸 제로샷 세팅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니파이드 프롬프트 포맷인데 이제 여기서 예시로 들어줬던 게 이 두 그림이 있는데 이제 정말 많네요. 라벨링이 된 게 슈퍼바이저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퀘스천 1과 퀘스천 2 그리고 라벨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퀘스천 1, 퀘스천 2를 두고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이게 중복된 질문인가 아닌가 해서 이제 초이시스 라벨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0과 1이 되겠죠. 0과 1이 될 거고 뭐 또 다른 예시로는 I received the question 1 and question 2 were they duplicates 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각 태스크에 대해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성이 돼 여러 개를 프롬프트 풀로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다큐먼트와 서머리가 주어지면 다큐먼트가 주어지고 이거를 뭐 정말 적은 단어로 했을 때 하면 이렇게 서머리 그래서 이렇게 하고 쇼트 앱스트랙을 줄 수 있겠니 하면 서머리가 주어지는 형식. 그래서 창대님이 얘기해 준 것과 좀 더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이게 참이라고 하면 이 히포테시스가 또 이 가정은 참인가 했을 때
T0에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제 강한 긍정 그리고 maybe 그러니까 뭐 중립 그리고 강한 부정으로 나눴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식에서 여기서 이제 라벨을 뱉어서 maybe 라벨 그리고 not 라벨을 했을 때 이걸 맞추는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중립에서 요거를 이제 요 디코더에서 요런 문장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 초이스 QA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T0 논문에서 다양한 종류의 멀티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놓고 이제 그 친구들을 싹 섞어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멀티플 초이스 Q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중 하나의 답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데이터로는 뭐 스쿼드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랙티브 Q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패세지가 주어지고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이 아웃풋을 여기 지문에서 답을 추출하는 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드 북 QA가 있는데 클로스드 북 QA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같은 어떤 정해져 있는 양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추출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근데 그 핫팟 QA라는 데이터셋이 너무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길어서 이제 여기 클로스북 QA로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익스트랙티브 QA로 들어갈 법한 데이터였는데 이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긴 게 많아서 여기로 빠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뭐 감정이나 긍정 부정을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로튼 토메이토라는 데이터셋과 그리고 뭐 자연어 처리 해박스 많이 보는 뭐 네이버 리뷰 센티멘트 감정 분석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리고 토픽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의 주제를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투 텍스트라는 태스크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위키 바이오라는 데이터셋인데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테이블러처럼 주어졌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인물의 이런 바이오를 이용해서 요약된 문장을 만드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도 어떤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 단어들이 주어진 거에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문장과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게끔 만드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프레이즈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런 두 문장의 의미가 같냐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NL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예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프리마이스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비어 워즈 보니 멕시코라고 했을 때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거를 판단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요 댐이라는 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댐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거를 예측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 센스 디스앰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단어가 두 개의 컨텍스트에서 사용됐을 때 과연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는가 이 타겟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는가를 판단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빅벤치라는 게 나오는데 빅벤치는 뭐냐면 구글 AI에서 만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이 모여 있는 걸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빅벤치를 그런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데이터를 뽑아왔냐면, 우선 T5 토크나이저에 부합하고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들만을 가져왔는데, 이제 영어만 있고 뭐 이모지나 특수 문자가 없는 경우에만 없는 데이터셋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스트리밍 태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앞에 있던 다양한 태스크들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태스크를 제외한 다른 태스크에서 다른 태스크의 빅벤치 데이터셋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은 전부 T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정통적인 트랜스포머 구조로 해서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C4라는 게 여기서 T5에서 나온 데이터셋인데,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이 1T가 뭔가 봤는데 이 중에서 얼마가 토크나이징 될 건지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C4 데이터셋에서 1T만큼의 용량이 이제 토큰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LM 어댑티드 T5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레스터에도 우리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 프롬프트 튜닝에 관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T5에다가 이 프롬프트를 적용을 했을 때, 어, 어,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이 T5 논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습을 했던 방식이 여기서 이렇게 디코더에서 이렇게 마스킹 된 부분을 생성하는 식으로 학습이 된다 했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 기존의 언어 모델과 동일한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없고 평가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언어 모델처럼 적용된 T5 모델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의 그 MLM하고 다른 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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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디파이드 MLM이 이제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 T5를 프리트레인 하는데 사용이 됐고, 이제 이거를 이 C4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MLM이 그냥 프리트레인을 시키는 거였다면, 이제 스탠다드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위해 학습을 시킬 때 T5가 기존의 언어 모델과 다른 형식으로 학습이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언어, 그러니까 랭귀지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 그러니까 필드에는 일단 스타일가 있고 네, MLM에서 가는 네, 그죠? 이 스타일을 들어와서 네. LM을 한번 쓰지 않나요? 이제 T0가 제로샷이 특징이니까 이제 T5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 친구에다가 프롬프트를 붙여서 그냥 이제 여기서 생성하면 되게끔 있긴. 네, 저는 그렇게. 인풋이나 아웃풋이
잠시만요. 지금 다른 분 안 계시면 다른 분 말씀해 주셔도 오늘 구조가 거는 네. 그냥 그 T0 파이브에서 사용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 뭐 타겟 토크만 뭐 한다고 돼 있었던 거지. 근데 원래 LM은 모든 토크에 다 그거 없잖아요. 그냥 랭귀지 모델링 그렇게. 네. 그래서 그냥 그 오브젝티브의 처음과 아, 그래서 T5 논문에 오데티드 LM이라는 게 있어요. 아, T5 이름 네. 좀 나와야 되나? 그것도 이제 다른 거는 이용을 하거나 그냥 이제 LM 오브젝트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그냥 자연어를 이제 입수로 받고 그 아웃스로 무조건 다 그냥 그러니까 아웃스로 그냥 내추럴 컨티뉴에이션으로 되고 있는 거지만 LM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세팅으로는 이제 전부 다 T5 더하기 아까 말했던 LM 어댑테이션에 대한 그 파라미터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에 대한 걸 평가해보기 위해서 이제 용량이 훨씬 작은 사이즈의 T0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T0를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 믹스처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T5 더하기 LM의 3B 버전의 그 가중치로 초기화를 하고 평가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OOD를 평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학습을 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밸리에이션 셋으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체크포인트로 삼았고요.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로샷이나 퓨샷에서 평가를 할 때 좀 엄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런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평가에 나오는 T0 플러스와 T0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3의 평가 셋을 학습 셋으로 추가했고, 그다음에 T0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글루 데이터셋보다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찾아봤는데 슈퍼글루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 트레이닝 믹스처에 넣어서 학습한 데이터를 T0 플러스 학습한 모델을 T0 플러스 플러스라고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논문의 피규어에서 보면 총 11개의 이제 빅벤치에서 총 11개의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4개의 그런 학습되지 않은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NLP 태스크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NLI, 컨퍼런스, 그리고 월드 센스 디스앰비게이션, 그리고 센턴스 컴플리션 같은 태스크를 헬드아웃 태스크로 삼고 이제 이거랑 빅벤치에 있는 14개의 태스크를 통해서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랭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건 들어가지 않았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 잘 나오는 거 선택하지 않고 그냥 랜덤을 해서 진짜 제로샷에 좀 엄밀한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면 GPT-3를 용량별로 가져와서 6.7, 13, 그리고 17, 175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T5LM과 T0를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 아무래도 T5는 이제 파인 튜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T0에 비해서는 이제 그 성능이 좀 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헬라 스웩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위그노그랜드라는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T0가 좀 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헬드아웃 디스트리뷰션 테스크에 대해서 이제 T0가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스크별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벤치에 있는 14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는데 기존에 있던 그냥 랭귀지 모델과 그리고 T5 더하기 LM, T5LM, 그리고 T0, T0 플러스, T0 플러스 플러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우선 이제 이 T0 시리즈가 이제 여기 있는 스트레이티지 QA와 그리고 네,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좀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거를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데이터셋을 키웠을 때 성능이 뭐 대부분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과연 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가 데이터셋마다 사용되는 프롬프트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P에 대한 P가 올라가면서 과연 이제 성능의 미디안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어서 좀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의 수를 늘리면 그 성능이 증가하지만 이제 아닌 경우도 많았다. 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만요. 이 T0와 T0 플러스와 T0 플러스 플러스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테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D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연 성능이 올라갔냐라고 봤을 때 이제 테러님이 이제 이 D가 올라갔을 때 미디안이 증가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제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수를 네네. 그래서 그게 올라간다고 좀 보기에도 저도 애매한 것 같아서 왜냐면 39랑 55를 봤을 때는 항상 증가하긴 하는데 이게 여기서 49로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T0 플러스에 들어가는 GPT-3에 사용되는 이밸류에이션 셋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슈퍼글루 데이터셋을 섞으면서 성능이 다시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T0 플러스랑 T0 플러스 플러스에서 차이 나는 그 추가된 데이터가 뭐죠? T0에서 T0 플러스로 추가된 데이터. GPT-3에 사용되는 이밸류에이션 셋입니다. 이래를 신뜻을 여기서 플레이를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T로 플러스플러스로 갈 때는 슈퍼글루 데이터셋이 추가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원래 주장이 데이터셋 트레이닝이나 데이터셋이 증가할수록 메디안이 증가한다는 게 원래 주장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실험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컨클루전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이제 멀티태스크 프롬프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제로샷에서의 그런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언슈퍼바이저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과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많은 그런 이제 훨씬 큰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 그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디스커션으로는 이제 저번에 저희 게시에 나왔던 논문 같은데 플랜이라는 논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로샷 일반화 성능을 제시하는데, 근데 이제 T0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위노그랜드라는 데이터셋 그리고 헬라스웨기라는 데이터셋에서 T0와 플랜이 모두 GPT-3에 훨씬 안 좋은 성능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제외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 비교해 보니까 역시 여전히 GPT-3에는 못 미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MLM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LMLM에 대해서 좋은 프리트레이닝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이제 그런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보다도 그냥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링에서 그냥 전통적인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네 트랜스포머를 풀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플랜이라는 그 점이 다른 거죠. 플랜은 그냥 랭귀지 모델링만 있었죠. GPT. 근데 이 T0는 똑같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같이 있다. 그래서 주었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네, 혹시지만 고생했습니다. 진지할까요? 네.